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혜경TV의 안혜경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배급제에 의해서 배급 붕괴와 함께 만들어진 북한의 시장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시장 경제, 오늘날의 시장 경제의 근원인 북한의 농민 시장부터 들어가 볼까 합니다. 사실 북한은 어찌 보게 되면 사회주의라는 잘못된 신발을 신고 다른 나라를 모방하다 보니까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보편적인 배급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 배급제도 붕괴가 바로 북한 주민들이 수많은 아사자를 만들어 놓고 정당에는 오늘날의 북한 정권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길까지 만들었던 게 바로 북한 배급제도였습니다. 이 배급제도가 붕괴되면서 북한이 어떻게 오늘날의 시장 경제를 만들어준 근본 근원지가 바로 농민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북한의 농민시장이 1958년도에 만들어지고요. 북한은 58년도부터 70년도 사이에 북한 경제가 호황기에 이를 때는 이러한 북한의 농민시장의 침체기를 걷다가 북한 경제가 둔화되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1980년도 들어서면서 북한 주민들이 농민시장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높아졌고요. 이 시장을 통해서 다양한 물품 품목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90년도 들어서면서 국가가 정해놓은 일일 어찌 보게 되면 열흘장 농민들이 쉬는 농민 말 그대로 농민 시장이거든요. 농민들이 텃밭에서 기른 갖가지 야채들을 파는 게 바로 농민 시장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쉬는 시간을 맞춰서 쉬는 일을 맞춰서 1일, 11일, 21일 이렇게 열흘 단위로 만들었던 농민 시장이 90년도 들어서면서 어떻게 매일 시장으로 번져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매일 시장 같은 경우에 그 당시 국가가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엄격한 단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여기에 생존을 걸었어야 됐기 때문에 그 매일 시장을 통해서 국가의 단속을 벗어나서 눈길을 피해가면서 장사를 해서 내 생계를 이어가야만 했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북한의 골목골목 만들어진 북한의 골목시장, 즉 메뚜기 장마당이라고 하는, 메뚜기 장마당 하게 되면 단속에 오게 되면 들고 뛰는 그런 장마당이 때문이기 때문에 메뚜기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메뚜기장이 골목골목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보게 되면 북한은 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시기지의 모든 물품들을 어떻게 국가가 신분에 의해서 배급제로 공급을 나눠줬다면, 이러한 것이 중단되면서 이러한 모든 시기주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시장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해야 됐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시장을 통해서 매일과 같이 그러한 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가 제일 어려웠던 게, 제가 전역하고 99년도부터 2002년도 어찌 보게 되면 시장 경제가 들어서기 전인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매일과 같이 저 역시 병원에 출근했다가 올 때는 정말 한자절 한 데서 받은 뇌물이죠. 받으면 절대 안 되는데 그 뇌물을 받은 돈 몇 푼 가지고 오다가 저녁 장거리를 밥거리를 사가지고 와야 됐었고, 밥을 먹은 게 아니라 그때는 거의 국수죽을 먹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도 국수를 좋아하는데, 다만 제가 죽은 절대 안 먹어요. 제가 정말 그 어떤 아픔이 하다 제가 죽은 안 먹는데요. 그때 죽에 너무 질려가지고 지금도 저는 전복죽도 잘 안 먹거든요. 그게 바로 북한의 농민시장이 시장 경제로 발전해가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러한 시장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러한 대대적인 단속이 어떻게 북한 주민들에게 불만을 표출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단속해야 되는 권력층에게까지도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북한이 정당에는 시장이라는 걸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 만들어진 게 바로 북한이 2002년도 7월 1일 시장경제조치였고요. 그걸 확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북한의 농민시장을 좀 더 확대하게 만들어진 게 바로 2003년도 3월 달에 만들어진 농민시장 확대였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처음에 농민시장이 100개로 전역에 100개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437개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고요. 국가에 등록된 개수만 437개고요. 아직도 골목골목마다 메뚜기장 같은 골목 상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왜 시장에 들어가지 않고 골목에서 장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정말 일절 세금을 안 내고 살았던 게 바로 북한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금 하게 되면 처음으로 도입했던 게 바로 농민시장이고요. 이 농민시장에 들어갈 때는 그날 장세를 국가에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장세마저 낼 수 없는 힘이 열악한 정말 힘든 북한 주민들은 그 장세를 안 내는 골목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당국의 눈치를 피해가면서 통제를 피해가면서 메뚜기장을 서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북한의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북한의 시장, 그러면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북한 오늘날 시장은 최근 북한 2007년도부터 2008년도부터 2007년도 후반기부터 어찌 보게 되면 스마트폰이 초창기 평양에서 한두 대 나오다가 공식적으로 나온 게 2008년도거든요. 2008년도부터 휴대폰이 나오면서 최근 현재는 스마트폰까지 나오는 게 바로 북한입니다. 최근 북한에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라인 시장도 만들어졌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시장하고 거의 유사할 정도로 시장의 속도가 빠르게 발전해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최근 북한의 시장 가운데서 제일 놀라웠던 게 국경 접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지역의 물건을 오갈 수 있는 도매 시장이 만들어지고요. 이 도매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시장들이 형성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물건을 조달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침 시장, 아침 노동 시장이라고 해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아침에 노가다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그런 노가다 같은 아침 노동 시장도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짐을 날라주는 짐꾼, 우리 같은 거의 보게 되면 택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택배, 퀵 서비스 같은 이러한 시장도 만들어졌고, 더 나아가서는 북한의 시장이 지금 주택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북한의 주택시장 경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북한의 이렇게 초창기 자그마한 농토 선물을 팔고 있던 북한의 시장이 지금 현재는 인력시장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금융시장, 도매시장, 다양한 시장으로 뻗쳐가고 있었던 게 바로 그 당시 2002년도 시장경제와 함께 2002년도 7월 1일 시장경제조치와 함께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더 웃긴 거는 북한이 그 당시 시장 경제 조치를 내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확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시장을 통해서 자기 주머니, 돈주머니를 불려가기 시작했고요. 최근 북한은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80년도 초반, 80년도 후반 그 친구들이 북한 장마당 시대의 주역을 이루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IT 강국이잖아요. 그런데 북한 역시 지금 IT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정도가 예전에 저희 때랑은 많이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북한에서 혁명사상 교육을 많이 한다고 해도 요즘 친구들은 시장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고 내 노력에 의해 대가를 내가 받아가기 때문에 예전만큼, 예전에 혁명이 북한에서 말하는 혁명의 1세대, 2세대만큼의 충성심을 받아내기에는 무리라는 거죠. 이게 바로 북한의 시장이 이렇게 주민들이 정신 상태를 바꿔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층들은 아이고 당에서도 해결, 걔가 뭘 할 줄 알아. 우리 때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그런 말을 막 하고요. 걔가 뭘 해. 그냥 내 손으로 내가 내 자신을 믿는 게 제일 좋지,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데, 예전에 북한에서 우리가 주체사상을 배울 때 그런 대목이 있었거든요. 내 운명의 주인은 내 자신이며 내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힘도 내 자신에게 있다. 이런 말을 그 당시는 주체 사상의 기본 원리라고 했었는데, 요즘 주민들이 진짜 그게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내 운명의 주인은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노동당보다는 장마당에 더 의존해가지고 돈 한 푼이라도 더 내 주머니에 채워놓은 것이 내 가족을 살리고 내 형제를 살리는 길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군복무를 하고 와서 처음으로 군복무에 대한 정말 배신감을 느꼈던 게, 그 당시 시장경제책에 들어서기 전 어찌 보게 되면 2000년도 초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당시 북한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당내 돈을 100만 원을 헌납하게 되면 입당을 시켜줬고요.
무려 200만 원을 헌납하게 되면 일반 시민이 평양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시민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200만 원이면 지금의 환율로 볼 때는 북한의 200만 원이 뭐 그래도 어마어마하죠. 일반 주민들한테는. 근데 그 당시는 시장 경제 조치 들어가기 전 이전이기 때문에 북한의 환율이 아주 낮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99년도 전역해가지고 첫 월급이 제 월급이 그 당시 78원 80전이었거든요. 78원 80전. 평균 북한의 근로자들이 월급이 60에서 8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60에서 80원 받는 북한 주민이 100만 원을 헌납하게 되면 입당을 시켜줬고요. 200만 원을 헌납하게 되면 시민권을 준다. 이거는 그 당시 시장이 만들어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마만큼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북한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나왔을 것이고요. 더 웃긴 거는 그 당시 저처럼 8년 4개월 군복무 열심히 한 친구들은 사회에 나와서 듣는 말이 이거였어요. 자네는 사회 물정 모르는 얼뚝이. 제가 바로 그 얼뚝이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군대 안 갔다 오고 사회 물 먹고 사회에서 장사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정말 저희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사회적인 바탕을 가지고 정말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8년 4개월을 누구를 위해서 군복무를 했지? 이런 것들이나 지켜주려고 내가 군복무 한 건 아닌데. 더 웃긴 거는 그 당시 저는 그래도 10년이라는 군복무 기간에 빨리 대학을 추천받다 보니까 8년 4개월 만에 전역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저랑 같이 군대 갔던 그리고 저희 친구들은 다 저보다 1년, 2년 늦게 제대했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언뜻 얘기했잖아요. 부모님을 잠깐 원망해 본 적이 있다고. 왜? 시집갈 때 나한테 주겠다고 했던 녹음기, 재봉기 다 팔아서 식량 사 먹고 내자를 깔았다고 해서 제가 잠깐 실망했었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어디 갈 데가 없어. 받아주는 가족이 없어가지고 저희 집에 딱 왔을 때 왜 왔어? 집이 없어. 며칠 지나니까 저희 집에 그런 친구가 7명이 되었어요. 무려 심지어 학교 때 저랑 대판 다퉈가지고 말을 안 하는 친구마저도 어디 갈 데가 없어 저희 집으로 온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순간이나마 내 부모님을 원망했던 내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고요. 저희 부모님들은 그래도 어떻게 나가 있는 자식을 어떻게 하나 그 집, 그 보금자리에서 내가 군대 나갔던 그 집에서 지켜주면서 아무것도 없지만 지켜줬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제가 그 당시 그 친구들 보면서 감사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북한의 이러한 배급제도가 붕괴되면서 북한에 많은 아사자들이 생겼고 가족이 흩어지고 정말 우리가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했지만 군복무를 했지만 국가는 저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또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시장 경제에 뛰어들어야 됐었고 아무런 사회 물정 모르는 정말 17살에 책가방 벗어놓고 군대 가서 10년 군복무하고 딱 왔는데 어떻게 이빨도 안 난 아이에게 콩밥 먹으라는 거잖아요. 예. 이러한 사회제도에 뛰어들어야 했던 그 당시 저희 같은 제대군들이 엄청난 힘들었을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의 이러한 농민시장이 지금의 경제 발전까지 북한의 농민시장이 시장 경제 발전까지 왔다고 할 때는 북한도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사회주의 국가로서 북한이 절대 인정할 수가 없었고 인정해 주지도 않았던 게 바로 소유재산이거든요. 개인 소유재산이거든요. 이러한 개인 소유권을 어떻게 요즘에는 자동차도 개인이 소유할 수 있고요. 어찌 보게 되면 집까지도 북한이 개인에게 팔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북한의 주택시장에 대해서 제가 잘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는데요. 북한의 이러한 변화는 밑에 내부로부터 북한 주민들이 변화를 빠르게 인지해 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북한 주민들이 빠르게 발전하는 변화에 대해서 북한은 꾸준히 통제하고 감시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와 감시가 어떻게 북한의 화폐 개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폐 개혁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건데 북한의 이러한 농민시장이 시장경제의 발전에까지 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어떻게 여러분들 북한의 시장, 요즘의 시장의 뭐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볼 텐데요. 이렇게 북한이 자그마한 농토산물을 팔던 농민시장에서 요즘은 정말 아주 큰 시장의 확대로 번져졌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길을 솔깃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